자, 제목이 그 책이 나를, 여기 이제 비유적 표현이지. 뭐 해놓았다라는 거, 흔들어 놓았다라는 건 비유적 표현인데 굳이 쓰자면 뭐지? 나를 흔들었다라는 거. 적으세요.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었다라는 소리지. 보통은 좋은 쪽으로 많이 쓰이지. 나쁜 쪽으로 쓰려고 하면 쓰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쪽으로 쓰이게 되고, 선생님은 보통 책보다는 영화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여기서는 뭐 책을 통해서 여기서 나는 글쓴이야. 이 글의 갈래가 뭐라고? 수필이야. 그래서 글쓴이야. 그래서 어떤 책을 읽고 글쓴이가 엄청난 영향을 받아서 어떤 변화를 겪은 거야. 그걸 이야기를 하는 글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책을 읽었고, 중요한 건 뭐야? 책이야. 글쓴이가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 그래서 이 글의 갈래가 뭐라고? 수필이야. 수필은 글쓴이의 뭐와?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한 뭐 깨달음을 전달하는 글이지,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건 책 읽기 경험이야. 이 글에서 말하는 경험이란 책 읽기 경험이고, 이 글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책 읽기를 통한 뭐가 되겠지? 깨달음이 되겠지. 됐나?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두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글을 한번 뭐 해보도록 할게.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할게. 됐나? 자, 물론 내용일치상 요 경험의 내용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 차근차근히 뭐 해봐야 돼? 읽어봐야 되겠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 가보자. 유학을 떠나면서 내심 기대했던 동물의 왕국과 같은 장면과는 달리 나는 3년 동안 기생충 연구에 매달렸고, 공부하는 과목도 수학, 생태학과 같은 학술적인 분야가 많았다. 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글이 시작이 되는데 원래 이 앞에 내용이 더 있거든. 근데 앞부분을 다 뭐라고? 생략을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라서 조금 어색한데, 일단은 글쓴이가 뭐를 떠난 거야? 유학을 떠났는데, 유학을 떠나면서 무엇을 기대했냐면 동물의 왕국을 기대했어. 동물의 왕국은 이제 너희랑 세대가 잘 안 맞아서 근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KBS1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뭐야? 프로그램인데 그냥 말 그대로 동물의 세계야. 동물의 세계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야. 그러면 얘는 유학을 떠나면서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한 거야. 지가 막 코끼리와 함께 어울려서 막 생활을 하고 막 사자의 뒤를 쫓고 막 이런 걸 뭐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무려 몇 년 동안? 3년 동안 기생충 연구에 뭐 했어? 매달렸어. 기생충 연구가 막 싫었다, 짜증났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걸 기대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지. 내용일치로 출제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읽는 거야. 그 다음 공부하는 과목도 수학, 생태학과 같은 뭐가 많았어? 학술적인 분야가 많았어. 그걸 기대하지는 않았던 거야. 기대와 다른 유학 생활을 몇 년 동안 한 거야? 3년 동안 한 거지. 그 다음 아프리카 평원에서 기린을 만나는 것과는 그러면 이걸 기대했다는 거니까 그게 바로 동물의 왕국과 같은 장면이었어. 근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 동떨어진 연구를 한 거지. 그래서 혹시 그 비슷한 수업, 동물의 왕국 비슷한 수업이 없나 하고 이리저리 찾아보았다. 그러다가 우리로 치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를 의미해.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축산학과 같은 과에서 어떤 교수님이 사회생물학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즉시 수강 신청을 했다. 그러면 현관변 한번 칠까? 사회생물학.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잖아. 사회생물학이 어떤 학문인지를 잘 모를 건데, 이 단락의 흐름 핵심으로 보아서는 글쓴이가 기대했던, 유학을 떠날 때 기대했던 동물의 왕국과 관련된 수업이 혹은 학문이 뭐야?
사회생물학인 거지. 그러면 사회생물학에는 뭐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 있으니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한 거야. 됐지? 그 수업에서는 사회생물학을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사회생물학이라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 드디어 나왔다. 책 평화민주 책 이름 나왔다. 사회생물학 책 나왔다. 개 중요하다. 자, 이 책을 읽었겠지 당연히. 이 책을 읽으면서 얻은 깨달음 정리가 잘 되어야 될 거야. 가보자.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주 교재로 활용했는데 이 책이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월슨 교수의 저서로 사회생물학에 대해 일대 논쟁을 불러일으킨 유명한 책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 자, 무엇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했으니까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했으니까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강하게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가 벌어진 거야? 논쟁이 벌어진 거야. 영화에서 보통 입소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입소문이 좋게 날 수도 있고 나쁘게 날 수도 있거든. 좋게 나면 당연히 흥행 많은 거고 성공하는 거고 나쁘게 나면 망하는 거지. 근데 입소문이 논쟁거리가 되는 영화도 있어. 즉 호불호가 완전히 많은 거야. 갈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 너무 많다, 좋다, 이 영화는 최고다 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영화는 절대 그 정도 급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뭐야? 논쟁이거든. 지금 영화 비상선언이 그렇게 되어가는 분위기거든. 한사는 호 쪽으로 가는 거고 아예 입소문이 좋은 쪽으로 가는 거고 외계인은 결판이 났지. 이제 아예 문을 닫고 있거든. 아예 극장에서 이제 비상선언은 좀 나뉘고 있거든. 그런 거야. 그럼 이제 사회생물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도 있고 와 진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나 대단하다 이 교수. 윌슨 교수 진짜 윌슨이었나? 윌슨 교수 맞지? 윌슨 교수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말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닌 사람도 있었다라는 소리지. 그래서 뭐가 벌어진 거야? 논쟁이 벌어진 거지. 됐나? 그것을 몰랐을 때도 논쟁을 불러일으킨 유명한 책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도 책을 읽는 내내 야 세상에 이런 학문도 있구나 하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이것도 엄연히 말을 하면 뭐야? 깨달음이야. 근데 쓸 것까지는 아니라서 그냥 넘어갈게. 야 정말 대단한 책이다라고 느낀 거야. 1975년에 나온 이 책은 그야말로 엄청난 반향, 다는 뜻 보시고 별표 치시고 필수 어휘입니다. 독서 공부 계속 해 나가려고 하면 이 정도 어휘력은 갖추고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나 발표 따위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어 일어나는 반응, 엄청난 반응을 몰고 왔으며 윌슨 교수는 이 책 때문에 물세례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물세례를 감행한 쪽은 어디 쪽이야? 나쁘다라고 말하는 쪽이겠지. 그런데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발견한 또 다른 책이 바로 현관민주 이기적 유전자이다. 두 번째 책이 벌써 나왔다. 무슨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 쌤도 두 번이나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정말 유명한 책이거든. 이 책. 자, 근데 일단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요 깨달음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얼핏 나온 걸로 봤었을 때 사회생물학이라는 책을 읽고 야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독서 영역을 확장을 한 거야. 다른 책을 또 뭐 하게 된 거지. 읽게 된 거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회생물학과 이기적 유전자라는 두 책이 완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사회생물학이라는 책을 읽고 야 이런 게 있어? 근데 이런 것과 관련된 책이 이것밖에 있지는 않겠지? 다른 책은 없을까? 기웃거리며 보다가 발견한 책이 뭐야? 이기적 유전자겠지. 돼? 요 정도 깨달음은 있어. 그 다음 이기적 유전자이다. 이미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그 매력, 어떤 매력? 사회생물학에 대한 매력에 빠져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있었으므로 관련된 책들을 다 읽어보고 싶었다. 병합인줄 밑에 깨달음. 이게 깨달음이야. 관련 분야 책 찾으며 읽기. 이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깨달음이거든, 얘들아. 수필에서는. 혹시나 수필 오랜만에 해서. 우리 뭐 했었지, 수필? 한그루 나무처럼 했었지. 한그루 나무처럼 해서 말을 하는 깨달음도 마찬가지였잖아. 글 쓰니까 그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였잖아.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깨달음이었잖아. 아, 어떤 책을 읽으면 관련 분야 책도 뭐 해야 되겠다. 읽어야 되겠다. 우리도 실제로 그렇게 뭐 해야 된다. 읽어야 된다야. 이렇게 독서해야 된다라는 거야. 네? 부끄럽지만 나도 이렇게 솔직히 좀 읽는 사람이거든. 선생님은 영화책 이런 것을 조금 넘나들면서 해.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 보고 내가 어렸을 때 그 시간 여행에 대한 영화가 너무 재미난 거야. 근데 와, 이게 실제로 진짜 뭐 할까?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관련된 책을 중고서점 가서 다 샀거든. 그때 한 10몇 권을 샀어. 그중에 진짜 이런 책처럼 뭐도 있었겠지. 진짜 전문 서적도 있었겠지. 막 그걸 다 읽는 거야. 완전히 내게 되지는 않지만. 참고로 이기적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너가 아나 모르겠는데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 아나? 소설인데 진짜 좀 무서운 책인데 너가 그런 얘기 생각해봤어?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패스일까? 좀 무섭지 않아?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패스야? 그럼 그 아기 죽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유전자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만약에 정해져 있는 거라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유전자로. 우리가 하면 뭐해? 어차피 정해진 대로 많은 건데 흘러가는 건데. 영화 가타카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 이 유전자로서 미리 정해지는 거야. 심지어 그 영화에서는 몇 살에 죽는지까지 대충 다 나와. 어떤 질병을 가질 확률이 몇 프로고 다 나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도잇이 되는 거지, 당연히. 심지어 그 영화에서는 유전자 조작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자연 임신이 있고 인공 임신이 있는 거야. 자연 임신은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고 아기를 배워서 태어난 거고, 인공 임신은 유전자 조작을 해서 월등히 높은 수치를 가지고. 근데 그 영화에서는 과연 이렇게 태어난 사람과 이렇게 태어난 사람, 방금 내가 말한 이렇게 있잖아. 결국 그대로 꼭 흘러가냐라는 거야. 이렇게 될 수는 없냐라는 거지.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겨서 내가 읽은 책이 뭐야? 이기적 유전자였거든. 근데 내 그룹으로 감당을 하지는 못하는 책이었어. 깔끔하게 나는 적거든. 우리 집 서재에 보면 뭐 했어? 고희. 꼽혀 있어. 한번 빌려. 닥칠게. 그래서 쌤이 한 그게 바로 이거잖아. 관심 분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관심이라고 해도 되거든. 관심 가는 분야의 책을 찾으면서 많은 것을 찾아서 읽는 거지. 돼? 이게 올바른 독서 방법이라는 소리야. 진짜 올바른 독서 방법이야. 그래서 영화 드라마 많이 보다 보면 이렇게 넘나들 수 있어, 실제로. 그래서 영화 감독들도 진짜 뭐 많이 읽을 거야? 책 많이 읽을 거냐? 정말 많이 읽어. 독서 광들이 대부분이야, 영화 감독들 중에서. 봉준호 같은 경우는 만화 광이야. 박찬욱 감독님은 독서광이고.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대단한 감독이라고 하시는 분 10분 중에 책 안 읽는 분은 빵분이야. 90%도 아니야. 100%야. 대신에 이제 좀 좋아하는 분야, 책 분야가 좀 다르지. 봉준호 감독님 만화책을 좀 많이 좋아하고 SF 소설 진짜 많이 좋아하고 거기서 많이 뭐를 얻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기 시나리오를 쓰는 거지. 참 길게 한번 얘기해봤는데 그게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지, 맞지? 그 다음 그래서 우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쓴 이기적 유전자를 사서 읽었던 것이다. 이 책 궁금하면 읽을 용기는 안 날 거 아니야. 유튜브 들어가서 이기적 유전자라고 쳐봐봐. 쫙 영상 뜰 거야. 진짜 개유명한 책이야. 이기적 유전자. 진짜 유명한 책이거든. 그래서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 대한 설명을 한 영상만 해도 수십 개야. 그래서 이제 좀 적당히 짧은 거 한번 뭐 해봐봐. 들어봐봐. 그러면 내가 왜 포기했는 줄 알 거야. 영상으로 보도 감당이 안 될 거야. 실제로 읽으면 더 감당이 안 되겠지. 그 다음 세상을 살면서 한 권의 책 때문에 현관민줄 한 권의 책 해놓고 바로 위에 있는 이기적 유전자랑 이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지?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편하게. 즉 여기서 말을 하는 한 권의 책이 뭐라는 소리야?
이기적 유전자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 글의 글쓴이의 삶에 영향을 미친 책은 이 책은 요게 아니라 뭐야? 물론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게끔 한 게 바로 뭐야? 사회생물학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생물학 수업이었지. 안 그래? 뭐 어찌되었건 그래서 이 책이 소용이 없었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한 권을 고르라고 하면 뭐야? 이기적 유전자야. 시험 문제 낼 수 있겠지. 한 권을 고르라고 하면 이거라고 해버리면 맞아 틀려? 틀린 거야. 완전히 나를 흔들어 놓은 건 뭐야? 이기적 유전자야. 돼? 그 다음 가보자. 바뀌는 경험을 하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정말 행복하지만 셈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 대부분은 아마 단 한 번도 그런 짜릿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생을 마칠 것이다. 너희들처럼. 미안하다. 그런데 나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서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다. 됐나? 이게 이제 깨달음이야. 적자. 방금 읽은 데다 적으면 돼. 독서를 통해 삶이 변화함.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었던 경험을 통해서 이걸 깨달은 거야. 독서를 통해서 삶이 뭐할 수 있다는 거. 변할 수 있다는 거. 됐나? 사실 깨달음은 다 나왔어 얘들아. 이제 세부 내용 일치로 어떤 이제 내용들, 경험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지를 보면 돼. 돼? 그러니까 이 글에서 말하는 그 독서를 통한 깨달음은 뻔해. 관련 분야 책 찾으면서 뭐 해라? 읽어라. 관심 분야에 따라서 책을 뭐 해라? 읽어라. 그리고 그런 책 읽기를 통해서 삶이 뭐 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라는 얘기하는 게 끝이야. 이 얘기는. 오케이? 세부 내용 가봅시다.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을 때라 나의 영어 실력은 그리 출중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다. 왜? 이런 경험 해본 적 없나? 너무 책이 뭐해서 재밌어서 완전히 빠져들게 된 거야. 그래서 중간에 책을 덮지 못하고 계속 뭐 하는 거지? 읽게 되는 거지. 이런 경험 한 번 오거든. 책 계속 뭐 하다 보면. 읽다 보면. 그래, 알았어? 점심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도록 망한 거야. 읽은 거야. 밤을 새운 것이다. 나는 붕 떠있는 기분을 느끼며 밖으로 나왔다. 해가 막 뜨려는 뿌연 새벽이었는데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제 점심 이전과는 자 그러면 여기서 세부 내용 일치로 어제 점심 이전과는 왜 달라졌지? 어제 점심에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기 전이었고 지금은 이기적 유전자를 읽었으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게 뭐해진 거야? 달라진 거야. 궁금하지? 한번 읽어보고 싶지 않냐? 내가 아까 말했던 그 얘기하고 있어. 세부 내용 중에 하나 이야기가 그 얘기야.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패스가 있냐라는 거지. 근데 미국에서도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런 연쇄살인범에 대한 연구가 1970년대, 80년대에 와서 뭐해? 이루어지게 되거든. 실제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지금 공일령 교수님하고 있잖아. 공일령 교수님이 1호 프로파일러야. 우리나라. 순수, 토종이고 그 다음에 더 유명한 애라면 좀 그렇다. 진짜 똑같이 유명하신 분 있잖아. 표창원 선생님 교수님은 해외 유학파고. 그러니까 달라. 국내파가 누구고 공일령 교수님이고 해외파가 표창원이고. 근데 결국은 와서 망하게 돼 두 분이. 만나서 우리나라 이제 뭐를 범죄 그 심리학의 발전을 망하게 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게 되지. 두 분 다 지금 은퇴를 하셨고 후진 양성 및 알리기 위해서 지금 대중적인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 많이 하고 계시지. 두 분 선생님 다 존경하는 분이신데 어찌되었건 미국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막 그런 연구들도 영향을 엄청나게 뭐 했겠지. 많이 끼쳤겠지. 이 책이. 그래서 그런 범죄 심리 연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책 뭐 있을 거 아니야. 필독서겠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책이야. 읽어야 되는 책이겠지. 궁금하지? 자, 그 다음 잠시 한번 들고 오볼게, 선생님이. 자,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오랫동안 의문이었던 많은 문제가 서서히 답을 보여주는 듯 했다. 이것도 세부 내용일치. 무슨 말일까? 이 책 읽기 전에는 세상에 대한 많은 뭐들이 있었어.
의문들이 있었어. 그게 뭔지는 모르잖아. 말 안 했으니까. 근데 뭔지 모르는 그 의문들이 뭐를 읽고 나니까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고 나니까 답을 찾게 된 거야. 돼? 엄청나게 삶에 영향을 미친 거지. 이 책은 그야말로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있었다. 무슨 책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저 제목부터가 뭔가 쓰미하지 않냐? 이 책을 읽은 뒤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새로워졌다. 책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의 DNA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려 끊임없이 생존해 왔다. 그냥 그렇대. 그리고 스스로 살아 숨쉰다고 생각했던 우리 역시 우리 몸속의 DNA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대상일 뿐이다. 뭐가? 우리가. 정리하면 우리가 스스로 살아 숨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단지 DNA를 보존하고 널리 퍼뜨리기 위한 도구일 뿐인 거야. 돼? 무섭지 않냐? 안 무섭나? 즉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 몸속의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야. 노래 제목도 있어. 존재 이유. 네가 있다는 미안하다. 그 영화에서 존재 이유는 당신이거든. 미안하다. 자, 알았다. 인정이 싫나? 자, 존재 이유가 뭐고? 닥치고. 너희들은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나는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나는 그래.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해. 즐거우려고.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즐거움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워. 물론 이제 그 녀석이 나이가 들면 20살이 넘어서서 나이가 들면 그 녀석과의 즐거움은 조금 멀어지겠지. 덜해지겠지. 왜? 지 인생을 지금은 거의 80%를 내랑 같이 할 거 아니야. 잠잘 때 빼고는 내 직장, 지 학교 빼고는 내랑 계속 뭐 할 거 아니야. 놀 거 아니야. 너무 재밌어. 근데 20살 넘어서면 중고등학생만 돼도 그거 이제 좀 뭐해야 되겠지. 뚝뚝뚝뚝뚝 뭐해지게 되겠지. 떨어지게 되겠지만 또 다른 환경에서의 그 녀석과의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즐거움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집사람하고도 마찬가지야. 연애할 때 나누던 즐거움이 있거든. 지금은 연애할 때하고 좀 달라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뭐가 되었으니까. 부부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신혼부부였을 때 또 즐거운 쾌락이 또 달랐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좀 달랐고 그리고 나중에 다 키우고 나면 또 내랑 집사람이 또 쾌락 즐거움이 있겠지.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결국. 나는 그게 나의 뭐라고 생각을 하거든.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나는 이제 가족을 얘기를 한 거고 나는 뭐 보는 거 좋아해? 영화 보는 거 좋아하잖아. 책 읽는 거 좋아하잖아. 음악 듣는 거 좋아하잖아. 게임하는 거 좋아하잖아. 또 좋아하는 거 됐다 맞네.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잖아. 이게 다 쾌락이거든. 이게 나의 뭐라는 거야? 존재 이유라는 거야. 돼? 안타깝게도 돈 버는 건 내 존재 이유가 지금 안 되고 있어. 왜? 미안하다. 너가 앞에서 수업을 하면서 나는 뭐를 느끼지는 못해. 쾌락을 느끼지는 못해. 와, 이것까지 하면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너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직 있지. 이 얘기 했잖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 많이 벌면 진짜 대박일 것 같지 않냐?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아니 많아. 물론 안 힘들다라는 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오해일 수도 있지만 유재석은 그렇지 않을까? 뭔 비유인지 알겠지? 유재석이 있고 내가 있는데 유재석은 그럼 안 힘드냐? 힘들어. 나도 뭐해? 힘든데 쾌락은 느끼고 못 느낌의 차이인 거야. 둘 다 맞으면 얘네들이 안 힘들다는 거 아니야. 너무 광고쟁이가 되고 싶은 거야. 광고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게 꿈이었어. 그래서 광고 홍보학과를 가서 우리나라 최고의 광고 대행사에 들어가게 된 거야. 거기서 일을 하게 된 거지. 쾌락을 느끼겠지 이제. 자, 그러면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 거야. 맨날 야근하고 직장 상사의 갈굼 아우 맛이 있을까 아이가 막 진짜. 그래도 쾌락은 뭐 할 거야? 느낄 거야. 뭐 강사인 나는 쾌락을 많이 느끼고 있지는. 자, 근데 내 쾌락은 뭔 줄 아냐? 누구한테 달려있을 것 같아? 누구한테 달려있다 제발 좀. 자, 뭐만 모르겠나? 좀 등급 좀 잘 받아봐라 이것들아. 올 3, 올 2 받아봐라. 이번에 1등급이 없어. 그래서 내 쾌락이 망한 거야. 떨어진 거야 실제. 물론 학원 강사를 통한 쾌락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내한테 파워에이드 사오는 거 내 쾌락이야. 진짜 너무 행복해.
그때 감사하다고 사올 때 그거 먹을 때 너무 행복해. 1등급 받아오는 녀석이 있을 때 너무 뭐해? 행복해. 진짜. 내한테 100만 원짜리 선물 사와야. 그래도 행복할 것 같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는 일단 할 수 있는 게 뭐야? 파워에이드 아니면 중요한 거는 뭐야? 등급이지. 넌 내한테 지금 쾌락을 못 준 것들은 나에게 불행을 준 거야. 좌절을 준 거야. 자, 나는 그게 나의 뭐라고 생각을 해?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 글을 읽으면 존재 이유가 뭐라는 소리야? 너무 슬프지 않냐? 유전자야. 그러면 이 책 읽고 나면 이렇게만 읽고 나면 삶이 참 뭐해? 허무해진다. 어차피 내가 존재하는 건 다 뭐야? DNA 때문이야. 내가 뭘 하든 어차피 나는 어디서 벗어날 수 없어. DNA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리 돼본다니까. 실제로 그 내용 나온디 이 글에서. 그 다음 가봅시다. 이 책의 저자인 도킨스에 따르면 DNA는 불멸의 나선이고, 불멸의 나선은 알지? 밑에 그림 보면 있잖아. 안 그려도 되겠다. 불멸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현관면줄 생존기계야. 무엇을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 DNA를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에 불과한 거야, 우리는. 슬퍼 안 슬퍼? 슬프지. 오른쪽. 나는 책을 읽은 그날, 당연히 이 책은 무슨 책? 이기적 유전자. 이 책 잊어라, 사회생물학. 다 뭐야? 이기적 유전자다. 책을 읽은 그날, 그 새벽에 바라본 세상의 모습,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때부터 내 삶은 그 전과 후로 완벽하게 갈렸다. 무엇을 읽기 전과 후? 이기적 유전자를 읽기 전과 후로 완벽하게 갈렸다. 그 전에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기 전에는 여러 가지 삶의 의문이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다른 답을 내놓고는 했다. 나는 단순하게 삶에 대해서 쾌락이라고 생각을 했잖아. 지금 그렇게 너희들한테 말을 했잖아. 근데 이 교수님께서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기 전에는 이것도 맞지 않을까? 이것도 맞지 않을까? 이것도 맞지 않을까? 삶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했었는데 뭐를 읽고 나니까 삶의 존재 이유는 DNA 하고 끝나버리는 거야. 허무하지? 그런데 봐봐. 이 책을 읽고 난 그 새벽부터는 모든 것이 한길, 밑에다가 적을까? DNA. 다 뭐야? DNA야. 늘어선 것처럼 가지런해졌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분석하며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되었다. 그때 느낀 희열을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처음에는 기뻤어, 안 기뻤어? 기뻤어. 다 세부 내용 일치라고 했었다, 얘들아. 기뻤어. 이것도 답이고, 요렇게도 답이고, 저렇게도 답이고, 그래서 막 맨날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명쾌하게 뭐야? DNA야. 그러니까 답을 완전히 말하게 된 거지. 찾게 된 거야. 기뻐, 안 기뻐? 기쁘지. 근데 그 기쁨도 잠시 밑에. 그러나,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지는 사람도 많았다. 특히 사회과학을 하는, 요거는 이제 필수 어휘는 아닌데, 사회과학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 모양이었다.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사회과학에서는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양하게 뭐를 해보는, 분석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는 학문이거든, 쉽게 말을 하면. 근데 이기적 유전자에서 집어치워라. 다 뭐다? DNA다. 라고 말하라니까 그럼 나는 그동안 뭐 한 거야? 내가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을 뭐 했는데 공부했는데 그럼 뭐래? DNA래. 싶을 거 아니야. 그 말인 거야. 그 다음 그래서 말을 한다. 인용을 해놨다. 이 책에서 말하듯이 세상을, 인간의 삶을 그렇게 뭘까? DNA. 다 DNA다 라고 설명해버리면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우리는 뭐 한 거야 지금까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나는 사회과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주어들은, 쌤도 솔직히 그렇거든. 책을 많이 읽었지만 전공을 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어들은 거야, 책 읽기를 통해서. 주어들은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그들이 겪은 혼란이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내용 일치 내기 딱 좋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이 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은 욕구가 있다. 도대체 뭘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를 고민한다. 그것이 사회과학이며, 그러면 사회과학은 뭔데?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게 무슨 과학이야? 사회과학이야. 근데 이기적 유전자에서는 그 모든 것의 답을 뭐라고 단정 지어버려? 유전자라고 단정 지어버려. 허탈할 거 아니야. 지금까지 인류가 연구해온 사회과학적 결과물도 상당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근원적인 답은 발견하지 못했다. 유치하지만 엄청 어려운 얘기. 우리는 어디서 왔는데? 어디로 가는데? 콧방귀 끼지 말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이잖아. 우리 어디서 왔는데? 답 못하잖아.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뭔데? 자, 답을 발견하지는 못했지. 이기적 유전자에서는 답을 발견했어. 우리는 어디서 왔어? 유전자에서 왔어. 어디로 갈 거야? 유전자로 갈 거야. 안 그래? 골치 아프지? 그런데 단 한 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문제들이 하나의 줄로 굳이 쓰진 않을게. DNA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내 몸속의 모든 핏줄이 하나로 쫙 몰려서 말끔히 씻어내려 가듯 어떤 기분, 야릇한 기분이 든 거야. 아까는 뭐를 느꼈지? 회열을 느꼈지. 여기서도 거의 마찬가지야. 야릇한 기분이 든 거야. 기분이 대단히 뭐했다라는 거야? 좋았다라는 거지. 내용일치로 낼 수 있다. 그 다음, 이제야 찾았구나. 내가 그동안 쇼펜하우어로 갔다가 동양사상에 빠졌다가 혼자서 애를 쓰면서도 못 찾았던 답을 드디어 찾았구나. 쇼펜하우어 동양사상 몰라도 된다. 왜 이랬을까? 아까 내가 말한 이 연기 이거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가졌던 의문들, 그 과정이 뭐야? 쇼펜하우어 책도 읽었다가 철학자거든. 동양사상 책도 읽었다가 하는 그 과정이었어. 근데 어차피 이제 답은 나온 거야. DNA. 어려서부터 유난히 그런 의문에 사로잡혔던 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자 했다. 재수 시절 니체니, 쇼펜하우어니 하는 철학자들의 책을 파고든 것도 그 때문이었다. 어느 해 여름에는 일부러 몇 군데 절을 찾아다니며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다. 삶 자체와 삶에서 만나는 근원적인 의문을 풀어보겠다고 까불댔으며 글을 쓴답시고 원고지를 붙들고 끙끙댄 것도 다 그 맥락이었다. 하지만 도통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권의 책, 무슨 책? 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기분이었으니 얼마나 황홀했겠는가. 어제 황홀까지 나왔네, 맞지? 여전히 좋아. 그런데 나온다. 그 황홀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형광펜, 좌절감 중요하다. 그럼 앞에는 다 뭐한 거였어? 좋은 거였지. 아까 뭐였노? 희열, 야릇함, 황홀이었지. 근데 뭐로 바뀌었어? 좌절로 바뀌었지. 맞지?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 답을 얻은 기분의 세상이 달라 보였는데 그 단계가 지나니 시간이 지날수록 만사가 당연하지. 시시하게 여겨졌다. 맞잖아. 어차피 다 뭐로 정해져 있는 건데. DNA. 그래. 무엇 때문에 난 그렇게 애를 썼나?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길을 쓰나? 모든 것이 유전자 때문인데. 어차피 우리야 유전자가 계약한 대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인데. 맞다. 허탈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에서 맥이 풀렸다. 열심히 사는 것, 노력하는 것이 모두 헛일이고 인생사 일장 충몽 필수 어휘 경험이 주의치라고 별표. 인생 무상, 허무함을 말하는 거지. 혹시 사바하 본 사람 있냐? 사바하라는 영화 본 사람 있냐? 그 영화에서 그 메인 빌런이 바로 이거야. 누군가한테 예언을 드는 거야. 어디에서 태어나는 어떤 아이 때문에 네 모든 명성이 사라진다. 너가 이해하기 쉽게 바꾼 거다. 종교적인 부분이라서 이해하기 쉽게 바꾼 거야. 된다라고 해. 그래서 그곳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다 죽여. 다 죽여버리거든. 마찬가지잖아. 이미 다 뭐해져 있다야. 정해져 있다. 그럼 정해져 있는 대로만 흘러간다고 생각해버린 거지. 그 사람은. 그걸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명성이 사라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에 사로잡혀서 원래 악인이 아니었거든. 엄청난 선인이었거든.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뭐가 돼버리는 거야? 악인이 돼버린 거야. 돼?
여기서도 비슷한 거야. 비슷한 맥락인 거야. 뭐에 빠져드니까 이 책이 너무 빠져들면 살면 뭐해. 어차피 뭐로 다 정해진 건데. 유전자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내 정해져 있는 뭐로 가는 건데 어차피 유전자로 가는 건데 노력을 하면 뭐해? 노력 안 하면 뭐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게 인생 무사인 거야. 됐니? 그냥 한번 보세요. 진짜 재미난데. 그럼 지금 내가 사라져도 별것 아니겠네. 세상은 유전자 덕에 탈없이 유지될 테니.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잠시 살았다. 하지만 다행히 방황이 길지는 않았고 재해석을 통해 세상의 의미를 정리했다. 뭐를 한 거예요? 현관펜줄 재해석. 요것도 독서를 통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하거든 얘들아. 이런 거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재해석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좌절감에서 뭐 하게 된 거야? 벗어나게 된 거지. 이러면 안 돼. 미국까지 공부하러 와서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기회를 찾았고 이제 막 시동을 걸었잖아. 그 책에 말하려는 건 이게 아닐 거야. 나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 때문에 금방 추스릴 수 있었으며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나는 인간의 존재 이유나 인간 행동의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 책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현관맨줄 그 책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칠판에 적혀져 있는 이거지. 관련 분야 책 찾으면 읽기지. 선생님 독서 방법 중에 하나 또 가르쳐준 거 비슷한 거 이건데 어떤 한 작가한테 꼽히면 나는 그 작가 책을 다 뭐 해버린다라고 했잖아. 사버린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작가 책을 다 뭐해? 다 읽어버리거든. 얘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랑 비슷하지. 어떤 영화 보고 관심 가는 분야가 생기면 그 분야에 관련된 책 쫙 읽기 이런 거. 그 다음 그 아류의 책들이 나오는 대로 나는 무조건 다 찾아 읽었고 그 책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돌이켜보면 그 몇 년 동안 내가 토론한 주제는 오로지 이기적 유전자에서 다른 주제들이었다. 끊임없이 그 주제들에 관한 책을 읽고 토론을 거듭하는 어느 순간 나는 굉장히 현관맨줄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바뀌었지? 어떻게 바뀌었어? 편안함으로 바뀌었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진짜 위험한 거지. 정말 위험한 거지. 인간의 행동의 모든 근원이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료하게 해주었으며 동시에 인간이 단순히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기계만은 아님을 깨닫게 했다. 그러니까 책에서 말을 하는 건 명료하게 설명을 했어.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건 다 뭐 때문이야? DNA 때문이야. 명료하게 말을 했지만 그 책을 통해서 다른 분야의 책을 읽고 수많은 토론 과정을 통해서 그 스님은 깨닫는 거야. 그 DNA로만 따라가는 존재는 아니야.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말일 수 있다는 거야.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수동적인 뭐는 아니라는 소리야. 기계는 아니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 유전자대로만 따라가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된 거지. 인간은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은 자유의지의 형태로 나타나 인간이 유전자의 일방적인 지시를 극복해 갈 수 있게 한다.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된 순간에는 이 글쓴이의 입장대로라고 하면 우리 인간만이 유전자에 맞을 수 있다야. 대항할 수 있다야. 세부 내용 일치로 낼 수 있어서. 그럼 다른 동물들은 정해져 있는 유전자로 정해져 있는 대로 뭐 하게 돼? 흘러가게 돼.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지. 왜? 우리 인간에는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 인간에 대한 또 다른 경외감과 기대를 갖게 되었다. 또한 인간은 자유의지뿐 아니라 문화의 힘을 통해서도 삶을 더욱 발전하도록 이끈다. 그러면 자유의지랑 뭐? 에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유전자에서 뭐 할 수 있다. 벗어난다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대로만 휩쓸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수동적인 기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지.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자유의지와 문화의 힘을 통해서. 지금도 나는 가끔 수업 시간에 이 책을 무슨 책? 이분 엄청나게 유명한 교수님이지. 쌤이 진짜 존경하는 선생님이거든. 교수님이거든. 이분 유튜브도 하시거든. 유튜브도 하시는데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 우리 교육계에 대한 좋은 말씀도 너무 잘 해주시고 완전 연세는 좀 많으신데 진짜 멋있어.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런 뒤에는 항상 몇몇 학생이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고 난다. 이 책을 읽고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좌절감이 너무나 큽니다. 마찬가지네, 맞죠? 글쓴이가 겪었던 그 똑같은 경험이야.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아는, 당연하지. 동병상련, 잘 알지?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도 얼마 동안은 그랬다. 하지만 그 책과 관련한 책을 많이 읽고 고민하면서 계속 깊이 파고들다 보면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조바심 내지 말고 더 깊이 공부하고 생각해봐라. 정말로 한 권의 책이 나를 온통 흔들어 놓았다. 나왔네, 제목. 맞나? 흔들어 놓았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고 내가 왜 그리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따로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온 힘을 다해 모든 상황을 즐기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자라고 삶의 방향을 정한 거지. 어떤 책에서 시작을 해서 물론 사회생물학에서 시작을 했지만 무엇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근데 물론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책들을 읽었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은 어떻게 보면 내 유전자가 나한테 허락한 범주 내에서의 일들이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자칫하면 운명론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는 분명 운명론자와는 다르다. 운명론은 그거잖아. 정해진 대로만 간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 글의 글쓴이는 그래, 운명은 있을 수 있어. 왜? DNA가 다 뭐해져 있잖아. 정해져 있잖아. 하지만 자유의지와 문화의 힘을 통해서 강한 의지를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멈추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걷는 그 길 속에서 분명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됐나? 어렵지 않은 글이었지만 책을 통해서 깨달은 거, 그리고 세부 내용, 그리고 정서 변화, 책 읽기를 책 읽고 난 뒤에 무슨 변화까지, 정서 변화까지 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글이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문제 드릴 테니까 문제 풀어보시고 학교 다음 주 시작하자마자 이 글 하게 될 거야. 똑같이 읽게 될 거야. 학교 선생님이랑도 같이 잘 하고 읽어보고 다 읽고 난 다음에 단거나 하시고 시험 대비 기간에 나한테 받고 자료 받아가지고 그것도 철저하게 풀어보고 제발 2년째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면 몇 등급 안에 들 수 있어? 3등급 이런다고 다 1등급 받으면 몇 등급 안에 들어? 3등급 안에는 다 든다. 오케이? 수고했다용.